안녕하세요. 위스터디 잉글리시 채널을 운영하게 된 엘리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은 컨셉을 모의고사로 영어 공부를 하는 걸로 잡았어요. 제가 초, 중, 고등학생들 영어를 가르치면서 일단 뭐 초, 중은 이제 막 시작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단어도 외우는 것들도 기초 단어들이 많고 문법 사항들이 돼봐야 특이한 사항이 없다는 걸 고등학생들이시면 다 아시죠? 한 번씩 해보고 났을 땐 뭐 엄청난 게 있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때 또 똑같은 문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문법들 이제 개념 막 배우고 그거 활용해서 이제 독해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막 못하는 친구들은 웬만큼 수업을 하고 웬만큼 수업을 따라오면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중학생들은 이제 막 배워서 이제 막 써먹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걸 그렇게 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학교까지 레벨에 비해서 갑자기 고등학교 레벨로 가면 너무 점프업이 돼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예비고,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있다면 여태까지 봐왔던 문장의 난이도, 그 다음에 단어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고, 도대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와닿지 않는 그런 글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건데, 특히나 모의고사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구성된 독해를 50분 안에 엄청나게 빨리 속독을 하면서도 정답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학생들까지는 영어가 어려울 일이 솔직히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정 학습을 했을 때, 단어 외우고 문법 풀고 이랬을 때 웬만큼 공부를 했으면 안 되지는 않을 텐데 고등학교는 좀 문제가 다른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것만큼의 성적으로 절대 반영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영어를 깨우쳤냐는 거죠. 초등학교 때에서 중학교까지 했을 때 정말 언어로서 영어를 깨우쳤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해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못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어에 노출되어 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컨셉을 어차피 영상을 보는 학생들의 여러 레벨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뭐 제가 가르친 학생한테도 그렇게 해봤고, 어차피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그리고 수능까지 새로운 문장을 보게 되는 건 맞아요.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두에게 공평하거든요. 다만 그 문장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유형의 모의고사 글들로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예비 고1이나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고1, 2들은 조금 정확하게 해석해서 정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오래 공부를 하고 고3 때는 조금 요령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요령 강의로만 들어서 답을 찾는 걸 하시다 보면 오히려 성적이 좀 일정 구간에서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맞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래요. 그래서 혹시나 나도 저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있으면 한번 제 영상으로 참고하면서 성적을 꾸준히 한번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또는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은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강의는 일단 분석입니다. 문장을 분석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듯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많이 했을 그 오형식 분석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어고, 누가 목적어고, 그래서 얘가 몇 형식이고, 어디서 끊어야 되고, 어떻게 수식해야 되고, 이 구조를 분석이란 건 지금 여기서는 제가 분석이라고 했지만 어찌 보면 문장의 구조를 잡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글씨는 잘 못 씁니다.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잡아서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정확한 해석.
그래서 구조 안에서 일단 정확한 해석을 하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일정 기간 동안은. 그런 다음에 이런 게 오래 쌓이고 쌓여서 독해력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덩어리가 직독직해를 많이 하시던데 직독직해가 단어로 다 끊어내면 안 돼요. 적어도 의미 단위가 형성되는 곳에서 직독직해를 하면서 끊어가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마구 끊으시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하는 기본 한 번 읽고 해석하고 한 번 읽고 해석하는 그게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하는 정도에서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엄청나게 자세하게 분석을 많이 하려고 할 텐데, 근데 이건 시험 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시험 때는 이거는 시험용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했다가는 시간이 없어서 뒤에 파트를 못 푸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복습용으로만 활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혹은 혼자 학원 없이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의 열의를 제가 더 서포트할 수 있도록 좋은 가이드가 돼드리고자 합니다. 그 인강을 들으면서 하거나 뭐 그 해설지를 보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그걸로만 좀 부족할 때 그럴 때 제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공부할 때 가이드로 활용을 부탁을 드려요. 자,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저랑 수업을 하면 좋은지 또 한번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자, 저는, 이고 저랑 공부하기 좋은 학생들은요, 일단은 여기 나열된 요런 친구들이에요. 일단은 제일 심하죠. 주어 따로, 동사 따로, 보어 따로, 목적어 따로, 뭐 전치사 따로, 다 따로, 관계사 따로,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내버리면 이게 분명히 해석하고 다 넘어왔지만 끝에 가선 이게 무슨 말이지? 내용으로 합쳐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저랑 같이 꼭 수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웬만큼 맞기도 하고 웬만큼 틀리기도 하는데 틀린 문제 해설지를 봤을 때 다시 말하면 난이도 있는 문제의 해설지를 보거나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들으면 알겠는데 근데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들 혹시 있을까요? 자, 그래서 해설지를 봐도 왜 저렇게 해석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알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인데요. 100%가 된 건 아닌데 언뜻 돼서 대략은 돼서 뭐 답은 맞췄어요. 그런데 혹시나 그게 단어가 조금 어려워지거나 문장이 조금 복잡해졌을 때 그런 글을 내가 해석해낼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약간 그 한 문제가 등급을 위 등급을 만들지 아래 등급을 만들지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선상에 있는 학생들 있죠. 79점, 뭐 69점 이렇게 그 1, 2점 차이로 위에 등급을 갈 수 있는데 요거는 내가 이렇게 A로 해석했으면 맞았는데 내가 B라는 길의 해석으로 가버려서 답을 틀렸거나 또는 맞았어도 반대의 길로 우연히 맞았거나 하는 학생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조금 맞더라도 정확하게 틀리더라도 해석은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들을 내가 올려보고 싶다. 그 커트라인을 윗단계로 올려보고 싶다. 그런 학생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나 도대체 저걸 왜 저기서 끊고 선생님들이 저 문법 용어들 하는 말들은 뭐며 도대체 진주어 가주어는 모르겠는데 뭘 공부하면 진주어 가주어를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친구들이라면 제가 가능한 해석하면서 이런 건 꼭 알아두세요 라고 필기를 해주는 부분에서 같이 적어놨다가 영상이 끝나고 나서 꼭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학생들이 저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미 잘하고 있는 학생들은 굳이 제 분석 강의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일단 시험지를 다 다운받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그러니까 저는 일단 추천은 토요일 날을 추천을 합니다. 토요일 날 진짜 시험 보듯이 시간을 정해놓고 듣기 평가까지 다운받아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시간 안에 풀어봐 주세요. 뭐 OMR 카드 작성하는 한 5분은 제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토요일에 풀었다면 평일, 다시 말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수를 나눠서 저희가 17문제 빼고 나면 28문제가 남잖아요. 그거를 뭐 5개에서 6개씩 나눠서 자기 시간 안배하면서 그걸 제가 어떻게 강의하는지 보면서 나는 저 부분을 어떻게 했었고 어떻게 이해해서 저걸 골랐는데 아 선생님 저렇게 분석해서 이 뜻으로 이런 답을 고르는구나 라고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그 제가 분석하는 문장의 구조를 한번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최대한 제가 요거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단어가 부족하거나 문법, 수거 같은 것들이 부족한 학생들은 자기도 이렇게 필기를 해놨다가 필기만 하지 마시고 꼭 영상 끝나고 나서 노트에 적어 보세요. 적는 것이 듣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기억이 오래 가요. 영어는 오감각으로 활용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 이런 것들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해석이 분명히 선생님 말을 들을 땐 됐어요. 비슷한 구조를 다시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로만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기지 마시고 조금 복잡한 문장이나 그 다음에 아, 나 저거 다음에는 지금은 알겠는데 다음에 나 혼자 못하겠다. 이런 것들은 다시 영어를 쓰고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단어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꼭 써보라고 하지만 문장도 꼭 써보라고 해요. 이게 손에 읽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단어도 손에 읽어야 잘 써지지만 문장도 손에 읽어야 저는 잘 써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독해에서 조금 길거나 제가 설명을 많이 하거나 특히나 이런 모르는 어휘, 모르는 문법, 수거 이런 구조가 좀 복잡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문장들은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써보고 분석해보고 해석해보세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진짜 저희 영상 보고 따라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의 결과가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토요일 날 해서 월요일, 금요일까지 그러면 일요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걸 한 차례 한 다음에 다음 토요일에는 또 문제 2회를 푸시겠죠? 그러면 일요일 날은 1회 거를 다시 풀어보시는 거예요. 다 아는 거고 지겹고 하시기 싫겠지만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요걸로 인해서 1시간씩만 투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쌓이면요. 한 달에 8시간이고요. 그게 쌓이면 1년이면 거의 100시간 가까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52주니까. 그러면 진짜 시험 문제를 몇 번 풀겠어요. 같은 시험 문제를. 그래서, 한 달에, 만약에 3월이라면 3월 것만 계속 푸는 거예요. 그리고 4월 거라면, 6월 거를 또 푸는 거죠. 5월이 하나 남잖아요. 그러면, 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3월 거, 4월 거를 또 보면 되죠. 그리고 2020년 자료들이 앞으로 나오겠죠. 근데 해당 월드 거는 바로바로 제가 영상 올리기 좀 힘들 것 같고, 그 과거 회차들을, 자료를 빨리 지금 바로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그 이전, 18년, 17년, 16년 정도, 4년치 정도는 해당 월을 꼭 풀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어차피 그게 또 내신에도 나오는 학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독해책을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관연도의 기출문제를 매우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지겨우실 거고 하기 싫으실 거고 시간이 막 귀찮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저를 믿고 지금 영어 기본 독해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런 방식으로 혼자 공부를 꼭 해주시고 반드시 학원을 다니시던 지금 제 영상을 보시던 거기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꼭 끝나고 나서
선생님하고 수업에 했던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그 똑같은 양을 주셔야 돼요. 1시간 공부를 했으면 1시간 복습을 꼭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너무 그거에 시간을 뺏기신다 그러면 축약 버전으로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약간 배속을 늘리셔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 대신에 그리고 영어는 정말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게 분명히 수능은 45문제 중에 유형이 정해져 있고 관련도 뭐 같은 문장은 아니더라도 예전에 일정 수준, 일정 패턴 그리고 나오는 문법들도 다 비슷해요. 단어들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예비고라면 정말 영어를 1등급 목표로 삼고 가셔도 충분히 저는 해 나가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90점만 되시면 1등급이니까, 못해도 뭐 2점짜리 5개, 3점짜리 3개까지는 여력이 있으니까, 100점도 아니고, 1등급 안에 드는 거 충분히 가능하세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들 각자의 상황은 틀리겠지만 열심히 잘 저랑 끝까지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도움이 되는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있고요.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드릴게요. 자, 앞으로 제 영상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계속 화이팅 하면서 좋은 결과 있으면 또 글로 안내해 주세요. 자, 2010, 여기까지 안내사항이었고요. 잘 숙지되셨으면 꼭 숙제하셔서 그리고 복습하시면서 제 영상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다음 독해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